지금 종참모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오늘은 첫 남북 정상회담 20주년입니다. 오늘 날이 주는 의미는 그런데요. 2인자급으로 위상이 높아진 김여정 부부장의 연이은 거친 언사에 이어서 오늘은 노동신문을 통해 대남 무력 도발을 북한이 공식화했습니다. 열흘 사이에 담화만 10개가 넘습니다.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태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 많이 고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노동신문을 통해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은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 행동으로 보복하겠다. 이제 대남 무력 도발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번에 북한 측에서 보내고 있는 이 비난의 수위는 역대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강도가 셉니다. 특히 지금 뭐 외무성이라든지 노동신문이라든지 더군다나 김여정이 지금 제일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옥류관 주방장까지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특히 이번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남 도발을 굉장히 공식화하고 있어요. 특히 군부대에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같이 그냥 말로서 그치지 않겠다는 이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이 강도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지금 대남 도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실장님. 가장 구체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게 머지않아서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금강산 같은 경우는 남한 보고 우리 보고 좀 뛰어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직접 철거하겠다. 정말 그렇게 할 모양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거니까 폭파시키려면 군부가 나서야 되겠죠. 예. 군부에 이렇게 폭파시키라 지시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현재 어떻게 군부에 뭐 지시를 하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니까 아마 본부장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당원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지도부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그 통일전선본부도 김여정이 담당을 하고 군부에도 지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부까지 지시한 거 보니까 예. 김여정이 그러니까 거의 뭐 2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철거까지 할 수 있는 위치. 실제로 이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도 겨냥에 옮길 것이다. 이게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김여정이 담화를 6월 4일 발표했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때 뭐라면 금강산 관광이 폐기됐는데 그것처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폐기하겠다. 또 그리고 개성공단도 뭐 폐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마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기한 다음에 금강산 시설도 아마도 우리가 안 뜯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폐기할 것 같고 그런데 개성공단도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김여정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곧 김여정이 군 계급장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여정이 철의 여인의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전방 사령관으로 지금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참모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안소영님, 지금 김여정의 공식 직함이 뭐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렇죠. 당직만 가지고 있는 거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군 계급장을 달면 어느 직급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권력이 더 손에 쥐어지는 겁니까? 군 계급은 이제 북한은 이제 직책보다 직급을 우선시하는 말하자면 그런 조직 체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있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장 진급이 있었는데 정경태 국가보위상이 대장에 진급했고 인민보안상 지금 사회안전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김정호 상장이 대장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김정은, 김경희, 장성택이 대장으로 올라갔듯이 김경희에게도 그 빈자리 대장 계급장을 수여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북한이 이제 노코멘트 하면은 공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의 직책과 함께 군 계급장 대장을 달면 적어도 그것이 없더라도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이 발휘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총참모부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대장 계급장도 갖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현재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질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권에 군권에 거의 김정은 다음으로 이런 직책에 올라선다면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여정이 군에 다음 행동의 행사권을 넘겨주겠다고도 말했었기 때문에요. 글쎄요, 앞으로 도발을 주도할 박정천 총참모장이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명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일단 도발의 키를 물론 전권은 김정은, 김여정이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정천에게 일단 넘긴 모양새란 말이죠. 근데 이 박정천이 누구고 얼마나 강경판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지금 사진에는 저렇게 대장 계급장을 달고 나오지만 지난번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에서 저 사람은 차수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현역 중에 차수는 저 사람이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군에서 군서열이 당에서 이제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이가 이제 1위고 저 사람이 2위고 3위가 인민무력상인데 총정치국장의 차수를 달아주던 걸 안 달아주고 총참모장에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령권을 가진 총참모장에게 권력을 줬고 이번에 또 김여정이 저 사람에게 군권을 넘긴다 이렇게 한 것은 박정천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줘서 실제로 북한군을 동원해서 이 전선 일대에서 도발을 총지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뢰를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 대표님, 그 위험한 상황이 화면에 같이 보는 것처럼 작년에 600mm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유도무 사정 개발 공로로 이제 차수가 됐으면 앞으로 도발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식의 무력 시위를 할지가 좀 감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일단 두 가지 측면의 무력 시위가 있겠죠. 미국을 향한 전략 도발, ICBM, SLBM 이런 발사가 있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군사적, 물리적 무력 도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물리적 도발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박정천이 포병 출신으로서 저렇게 총참모장 차수를 달았기 때문에 뭔가 포병을 활용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나 김정은 자체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오면서 물론 개인 교수를 학교는 안 가고 개인 교수를 받았습니다만은 리영호에게 포병 개인 교수를 받고 졸업 논문을 GPS를 활용한 이 포병 관련한 이 논문을 적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그가 이제 후계자로 낙점되고 나서 했던 그 도발에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거의 200여 발을 쏴가지고 그 12km 거리에서 불과 80발밖에 연평도에 탄착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50%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나게 정말 부정확한 그런 사격을 했는데 그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GPS를 활용한 포병. 그러면은 최근에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여러 가지 유도포탄, 대구경 종합 방사포 이런 것들 다 GPS 그러니까 이제 글로나스를 통해서 유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 그러니까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굴욕을 조금 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도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말을 조금 종합해보면 지금까지는 감독 김여정, 이제 기획 박정천 이런 식으로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렇게 좀 중간 정리가 좀 되는데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런 보여지는 무력 도발 말고도 말폭탄 도발 있지 않습니까? 참 뼈 아픕니다. 평화의 상징이었던 평양냉면이 북한의 조롱거리 전락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모르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이성구는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기업 회장들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다소 좀 놀라운 반응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을 겨냥한 옥류관 주방장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또 읽어야 됩니까?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이 말폭탄에 저희가 집중하기보다 김정욱 실장님, 네. 이렇게까지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북한,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은 강경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화가 내는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백도혈통이라 그러는데, 예. 탈북자의 전단에 보면은 아버지는 러시아 출신이고 엄마는 오사카 출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도혈통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뼈가 아픈 겁니다. 대북 전단의 그 내용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화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군사 도발을 지시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서 예. 당과 국가에 내가 지시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러다가 최근에 북한이 전혀 쓰지 않는 말을 썼습니다. 국론이다. 이거는 대남 부분에 일꾼들의 생각 한 게 아니고, 이건 국론이기 때문에 국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북한도 도발 자체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전 주민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군중 집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중 집회를 하면서 우리 욕을 하면서 복수하겠다. 원한을 갚겠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군부도 도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이해는 됩니다만, 이 위원장님. 그렇다면 네. 평양냉면을 들먹이면서 저렇게까지 거친 말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당국자들이 남한을 비난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 간의 감정적인 어떤 연결시켜주는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이 평양냉면이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누구든지 가서 평양냉면을 먹습니다. 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의 어떤 정말 먹거리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 평양 옥류관의 주방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군사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남측 방문자들이 평양 가서 이 냉면 먹겠습니까? 냉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되돌릴 수 없는 그 다리를 넘어갔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평양냉면 이 주방장 이야기를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치 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